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뽑으신 키워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주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스포츠 분야 역시 1위입니다. 예. 키워드는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신유빈, 전지희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한국 탁구 역사사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네. 이 신유빈, 전지희조가 이제 2022년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 박수경조를 세트 스코어 4대1로 물리친 것입니다.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고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거의 띠동갑이라고. 그렇죠. 네. 19살, 30살 이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까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나도 잘 맞고 그리고 이 실력이나 밸런스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지희 선수 같은 경우에 한국 귀화를 하고 나서 2011년에 그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선 이상하치만큼 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이 내년 파리 올림픽을 이제 벌써부터 기대하면서 향후에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우민이라고 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링여우민이라는 선수에서 이 우민이라는 단어가 좀 잘라서 나온 거더라고요. 네. 누군가 했더니 이 그 야구에서 대만 선발 투수 이름이 린여우민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의 이제 야구 경기가 있었죠. 이 올림픽에서. 그런데 이 린여우민 선수가 6이닝 동안에 삼진 6개를 잡고 안타 4개만 내주는 무실점 피칭을 벌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에게 이제 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우리가 태국을 뭐 17대 0으로 지금 콜드 게임으로 꺾긴 했지만 네. 이제 한 번 진 것 때문에 이제 일본과 중국과 계속 좀 수를 겨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상당히 그 또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스포츠잖아요. 네. 조금 더 좋은 성적이나 좀 의미 있었던 결과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SNS에 좀 의견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만한테 졌던 것 같은데 대만 선수들은 다 아마추어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실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남은 경기도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스포츠 분야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가 참 가슴이 뛰거나 이건 정말 어떻게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한일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지금 아시안 게임 2위를 놓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 중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목표가 3위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선수들이 처음부터 아주 이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일본을 젖히고 2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양궁 등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의 결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 순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3일 밤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날 우리의 모든 농구나 오늘 지금 진행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이제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중국을 겪고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또 한일전 축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빅매치가 되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볼 거고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보통 IT 과학 분야에서 이 카테고리가 잘 안 나오는데 게임 카테고리가 나왔고요. 네. 여기서도 금메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 그 스포츠로 e스포츠가 e스포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예전엔 좀 낯설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에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e스포츠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LOL, 그러니까 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세트도 지지 않고 전승 우승을 했고요. 이거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오락실에서 어렸을 적에 많이 해보셨을 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에서도 우리나라 김관우 선수가 금메달을 이제 차지했는데 나이가 이제 44살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이번에 선수단 중에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였습니다. 옛날에 오락실 때 막 열심히 통전 넣어가면서 하던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집에서 100원짜리 동전 가져다가 가지고 오락실에서 그렇죠. 게임하더니 네. 누가 메달을 따가지고 올 줄 몰랐다. 그것도 그렇죠. 44살의 나이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44살이다 보니까 또 SNS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이제 40대라는 상징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e스포츠라는 게 워낙 이제 손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관우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게임할 때 반응이 잘 안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힘든 나이라는 거다. 그래도 우리 40대들이 더 많이 연습하면 우리도 옛날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저처럼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옛날에 그 얘기했습니다. 오락실 게임 중에서 올림픽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 그 뭐죠? 샴푸 뚜껑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네. 이렇게 버튼을 문지르면서 팍 했던 게 동전을 기억이 막 나. 누르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걸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의 장비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상당히 e스포츠라는 게 하나의 산업이 됐다는 게 상당히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 나오는 선수들 페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도 막 연봉이 30억씩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진짜 하나의 산업이구나라고 많이 이번에 맞아요. 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 네.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3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의 키워드는 한가위고요. 이번에 정말 연휴가 황금 연휴라고 불릴 정도로 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성묘 또 나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휴가 기니까 여유도 길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귀경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들이도 즐기고 못 갔었던 뭐 성묘도 가고 막 이런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했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게 고속도로 이용량이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 고속도로 이용한 차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보다 이제 5.8% 이상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일평균 110억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고요. 휴게소 한 곳이 전체적으로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일평균이니까 하루에 예. 전체가 110억인데 어쨌든 지난해보다 57% 증가했고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전 2019년 추석에 비해서도 4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연휴 휴게소에서 효과가. 연휴 예. 효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뭐 황금 연휴 동안에 많은 뭐 관광객들이 다양한 곳들에서 문화 체험이나 뭐 좋은 곳들을 지켜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연휴 밤까지 잘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요. 문화 분야인데요. 네. 이 키워드 제가 실은 앞에서도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뭐요? 이세돌. 네, 알죠. 이세돌이 뭘까요? 바둑. 아, 그렇죠. 이세돌을 바둑 선수라고 얘기하면 30대, 40대 이상. 네. 거의 낚였는데요, 저? 네. 모른다고 할 이세돌이 걸. 뭐냐면요. 이 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네. 아마도 전혀 모르시겠죠.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저는 거의 뉴진스를 대부분의- 안다는 걸 좀 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이세돌을 꺼내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이 세계 아이돌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혹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뭔가 버추얼,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예. 있는데 그게 뭔가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연예인 대신에 뭔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돌 팬덤 그룹처럼 이런 가상 그룹들이 실제로 최근에 10대, 20대에게 상당히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23일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상영회를 했는데요. 이게 네. 뭐였냐면 인천 송도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아이돌들이 공연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 형태를 활용해가지고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예. 정말 팬들이 가득 그 자리를 메우고 있고 그 자리도 모자라서 각자의 영화관들에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그 실시간 중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버추얼 아이돌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게 최근의 버전인데요. 이게 예.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설명드리면 98년에 우리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아담이 좀 더 최신 기술이다. 그래서 그거를 K-팝을 부르는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에게 그냥 단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연예인에게 여러 가지 팬덤의 활동을 하듯이 네. 이런 활동들을 최근에 1, 20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대답이 흥미로웠는데 네.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요. 일단은 실제 인간처럼 사고 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라는 그냥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런 것도 걱정할 있지만,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돌들을 좋아하더라도 아이돌들은 예를 들면은 정말 뭐 갑자기 돌발 변수로 뭐 음주운전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팬들이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캐릭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덕질을 하는 계기는 비슷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변화를 보고 한쪽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좀 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좀 키워드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인기가 좋은 그룹들은 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돌이라고 불리는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가 거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스트리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튜버처럼 영상을 만드는 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뭔가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일반인들을 이제 가수처럼 키웠고 그 앞에다가 가상 캐릭터가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최근에 메이브라고 하는 버추얼 아이돌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남자 아이돌도 있어요. 남자 네. 아이돌 같은 경우는 플레이브라고 하는 아이돌도 있는데 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웹툰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을 또 띄고 있는데 이 역시도 팬덤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이세돌 네. 유익한 얘기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키워드는 예. 철근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하 붕괴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인천 검단 신도시에 다른 단지에서도 외벽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토교통부 누락 사태에 대해서 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일제 점검 진행하라고는 했지만 네.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 뭐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거 네. 해결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 전수조사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거기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렇죠. 혹시 우리 아파트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근원적인 안 대책이 되는 좀 것 필요한 같아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의 최대 소득은 이세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